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 통쾌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불알 친구가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 거의 20년이 넘은 친구이지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같은 곳을 나왔습니다. 부모님끼리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서로의 집도 자주 놀러 갔지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였고요. 고1 때 지지부진했던 성적이 1년간의 노력 끝에 고2 때는 전교 3등, 그리고 고3 수능 때 전교 1등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네요. 그때 학교에서 난리가 났고 후배들을 위한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저희 점수 상승폭이 기적 같았거든요. 그렇게 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제 능력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운 좋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된 친구 녀석은 거기서 좀 노는 친구를 사귀었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들을 많이 만나서 놀더라고요. 뭐랄까, 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친구 녀석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녀석은 대학을 안 가겠다고 선언하고 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지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왔을 때 친구 녀석이 먼저 연락을 했고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 이후 다시 저희 사이는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던 중 친구 녀석이 저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친구가 소개시켜준 그 여자가 제 마음에 쏙 들었고 저와 그 여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한 3달 정도 되었을까? 그 여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넨 겁니다. 본인이 임신했다고, 저희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는 고작 군대 갓 졸업하고 풋풋한 연애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이라니,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면 지 자식은 목숨 걸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앞가림은 잘 할 수 있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만 잘 졸업하고 취업하면 연봉 남부럽지 않게 받으면서 가장 노릇 할 수 있으니 부디 사회생활 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지요. 그렇게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 과분하게도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약사 부부셔서 상대적으로 오후에 시간이 많아 부동산 공부를 틈틈이 하셨거든요. 그 덕분인지 재산을 많이 불리셔서 부족함 없이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아이를 낳고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는 알콩달콩 소소하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꿈만 같던 신혼생활을 박살내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불알 친구와 술을 진탕 마신 날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진석이 개놈 자식이 사는 게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하길래 그놈을 달래주려고 없는 돈까지 모두 모아서 술집에 가 양주와 술 이것저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술에 잔뜩 취해서 자꾸 제 마누라에 대해 성적으로 농담을 하더라고요. 네 마누라 밤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뚜껑이 열려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무리 친해도 친구끼리 선은 지켜야지. 뭐? 내 마누라가 밤에 어쩌고 저쩌? 낮이 밤져? 미친놈. 네가 내 마누라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뭐 둘이 자기라도 했니? 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짜증나는 거 나한테까지 풀지 마. 내 욕하는 거 괜찮은데 내 마누라 욕 보이는 건 못 참는다. 그리고 너
이제 술 그만 먹어. 너 눈 풀리고 제정신 아니야. 너 술 취했으니까 너가 술김에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집 가자. 택시비 줄게. 라고 말하자 그놈 자식이 양주잔에 양주를 잔뜩 따르더니 원샷을 하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병신. 네 마누라 예전에 나랑 섹파였어. 그것도 몰랐지? 네 마누라 나랑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돼주기로 유명한 애였다고. 너 애, 네 애 아닐 수도 있어. 걔 보통 여자 아니야. 나한테 남소 시켜달라고 하더니 집안 좋고 똑똑한 남자 만났다고. 이 남자 내가 잡을 거라고 그렇게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더니 진짜 너 잡았네. 야, 그년 대단해. 진짜 대단해. 친자 검사 한번 해봐라. 나는 그냥 너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외롭다고 하도 여자 거리길래 그냥 아무나 소개시켜준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 미워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놈 자식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너 술 취했냐? 제정신 맞아? 너가 그러고 너 친구냐 새끼야? 이런 미친놈을 내가 친구로 둔 내가 미친놈이지. 야, 됐고 너 꺼져라. 지금 나 네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알겠냐? 라고 하고 저는 집으로 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젯밤 이야기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진탕 취한 탓인지 전혀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술 취해서 본인이 말실수하지 않았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니라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찝찝하더라고요. 마누라 허벅지 쪽에 있는 문신, 설마 진짜 노는 여자여서 그런 걸 새겼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저는 마누라 몰래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불을치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대학 생활까지 포기한 채 책임진 아이였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져라 소리 지르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분에 이기지 못하여 집으로 가 아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가 사람이냐? 너 미쳤니? 내 새끼가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내 애를 가졌다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해 나랑? 진년. 너 같은 년을 소개시켜준 내 친구도 병신 같고 너는 더 병신 같아. 뭘 그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쳐다봐? 친자 확인 결과 불일치 나왔다고 하면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목숨처럼 아꼈던 옷들과 가방을 부엌 가위로 모두 잘라버렸고 화장품과 립스틱 모두 변기통에 집어 넣어버렸고요. 아내는 모든 걸 포기한 건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너가 더 어이없어. 그 결과가 조작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 나 못 믿니? 언제부터 나를 의심했어? 어? 나 몰래 친자 확인 검사 받은 너가 더 어이없어. 너야말로 사람이길 포기한 거겠지, 이놈아. 라고 하면서 제가 들고 있는 가위를 뺏어서 제 머리를 자르려고 하더라고요. 본인 가방이랑 옷 잘랐으니 너도 한번 잘려보라고 하면서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아내를 보니 정말 미치기 직전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내 때문에 앞머리 일부분이 잘렸고 저는 화가 나 힘으로 아내가 가져간 가위를 뺏어서 아내의 긴 머리를 반 정도 싹둑 잘라버렸고요. 그러자 아내는 울고불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저희 싸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본인 친정으로 갔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도 화가 나 사돈댁에 전화 걸어 있는 욕 없는 욕 전부 끌어모아 욕을 했고요. 저는 아버지 동창 중에 유능한 변호사분을 소개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이기에 저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하였지요.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기에 저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알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했죠. 야 이놈아,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이렇게 발랑 까진 여자인 걸 알면서 나한테 그딴 년을 소개시켜줘? 너랑 잤던 애를 나한테 소개시켜주냐고. 내 새끼 아니랜다. 내 아들 아니라고. 유전자에서 불일치 결과 나왔다고. 너 애니? 너 술 먹고 나한테 폭로했잖아. 내 마누라랑 잤었다고. 너일 수도 있겠네. 그치? 아무리 너가 막장으로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해도 내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빠뜨리면 안 되지.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나랑 지낸 세월이 있는데. 너 같은 놈은 분리수거도 안 돼. 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이놈아 라고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욕하는 걸로 부족해서 그놈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갈겨주고 왔고요. 제가 취미로 복싱을 했었기에 주먹 한 방에 그놈 코뼈가 부러져 코피가 줄줄 흘렀네요. 저를 때리려고 하는 그놈 배를 걷어차고 저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 여러 장을 뿌리고 병원비 하라고 하며 나왔습니다. 뭐 결국 그 자식이 절 고소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고소보다 저의 분노,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성인 군자처럼 친구와 아내를 용서할 만큼 제 마음이 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는 소송 중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안 날보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긴 했지만 아직도 자면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화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네요. 하지만 소송 끝까지 꼭 마무리하고 저를 뒤통수 친 그 자식들, 그 년놈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소송 끝나고 다시 사연 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신상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각색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은 레전드 채널에 귀속됩니다.